시골 들판을 나가보니까 이제 계절도 망종을 지난지라 모내기도 다 끝난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논에 물이 넉넉하게 있고 모내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진 걸 보니까 기분은 일단 좋았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게 모든 것이 빨리 좀 넉넉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니다. 같은 동물이기는 하지만 인간하고 짐승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좀 다른 점이 있고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를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짐승들하고 아주 격을 둬서 구분을 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그럼 있는 거냐?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안다. 그것이 인간의 인간성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닌가. 강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남아있는 삶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서 반성도 해보고 설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바르게 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남은 시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해지기도 하고 현명해지기도 하고 소위 이성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이를 중요한 차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오늘 이후의 세상은 난 생각 안 해. 내 삶, 그 다음의 삶 같은 건 생각 안 해. 또는 내 후손들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다. 그것도 힘께나 가지고 있고 가진 것 많다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사실 채널 24K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검찰 개혁 문제를 집요하게 많이 물고 늘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그 정도는 넘어가자 이럴까 했었는데 이게 결과로 나온 걸 놓고 보니까 도저히 그냥은 못 지나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 아니냐.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입으로 한 이야기.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지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막 가자고 들이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론하고 변호사회에서까지 이 문제들을 짚고 나서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은 그들이 지적하는 정도로 훨씬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검찰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놓고 마주 싸워야 하는 판사 앞에서 마주 싸워야 하는 당사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인사를 주관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식입니까? 자기의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최대한으로 부각시키고 범죄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검사 조직. 그를 지휘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그들을 지휘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피고인이 또한 피고인이 되고 난 뒤에 승진을 해서 검찰 조직을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지휘하는 자리로 간다. 이게 도대체 사람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얼마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인생을 살지 않을 사람들입니까? 자식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 정권과 관련해서 이 정권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아 나섰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조리 검찰의 최고 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를 독점해버렸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던 그 팀들은 모조리 좌천을 해서
교육받을 사람 한 사람 없는 법무연수원으로 쫓겨가든지 맨 이렇게 패대기를 쳐버렸다라는 이런 현상, 이거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제가 혹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있었나, 소위 이런 검찰의 란이라는 게 있었나, 이걸 좀 찾아보려고 급한 대로 여기저기 좀 자료를 뒤져봤는데, 이거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생국들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과거 절대왕권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는 정말 찾기가 힘들다. 쉽게 말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짚는 것입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용어로다 쉴드를, 자기들의 잘못을 쉴드를 치면 덮어버리려고 하면, 그러면 정말 그것은 그렇게 다 덮어지는 것일까? 오히려 자신들이 감추려고 드는 음습한 동굴 속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의심을 가지고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런 권력을 자신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참 가지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이 시간만 피해가면, 아니면 이렇게 피해가는 시간을 영원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다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정상적인 인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설마 이들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고관대작직에 올라갈 때까지 경력을 쌓은 사람들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싶어서 정말로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들에게 아무리 이들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강한 어떤 권력이 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몰아치고 생으로 범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들에게도 그런 억울함이 진짜로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백일화해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거는 혹시 아닐까? 우리가 너무 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돌려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채널 24K에서 그동안에 계속 분석해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봐도 그렇게 생각해 줄 여지가 너무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들에게도 조국의 시간 같은 게 있었나? 정말로 그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모르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가정까지 해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이들이 현재 저지른 외형적인 불법성과 부조리는 최소한 부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해서 판사 앞에서 범죄를 다투는 그 조직을 지휘할 수 있다. 이건 불법이죠. 단순한 부조리의 문제가 아니죠. 당연한 수사 방해가 암묵리에, 이 나라에는 암묵적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암묵리에 최소한 수사방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걱정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권력의 광란이 한 번씩 벌어질 때마다 이 사회의 공익은 그러한 충격에 의해서 정말로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된다는 거, 뇌출혈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간과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의 탈선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국민들의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 명백하고, 이들의 권력으로부터 이어져서 하부까지 신경조직, 혈관, 말단 혈관 조직처럼 작동해야 되는 행정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행정의 기강이라는 것이 모조리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최고 권력이 지키지 않는 행정의 권력을 어떤 하위 권력이 자기 몸 바쳐서 기꺼이 지키려고 공익을 내세우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경찰관이 정민희 사건을 정성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이며,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법무부 차관의 범죄를 열심히 수사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내가 경찰총장이야 라고 행세하고 나대는 경찰관들이 또다시 탄생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으며, 군대의 군기라는 것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군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범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성인지성의 문제라고요? 대한민국 군 기강이 쫄딱 파괴된 데서 나오는 현상들이지요. 그 뿌리에 이런 권력의 탈선이 있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지역 개발 정보 손에다 쥐기만 하면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부자 되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그런 공직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확산되는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 키우겠습니까? 어느 교육자가 자기가 시키는 교육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인격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날밤을 새우면서 애들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권력의 타락에다가 이제 언론까지 거기에 올라타서 권력과 그에 연결된 이익의 부침에 뇌화부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나면,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과 탐욕, 그것이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의탁할 곳이 없어지겠지요. 그것이 투기가 되었건 도적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되고, 나의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을 어떻게 어지럽히건 간에 어떤 원칙을 깨뜨리건 간에 내 손에 권력만 들어오면 되는 그런 정치, 그런 것들을 양산하면서 사회의 희망을 송두리째 파괴하게 되겠지요. 이제 이 사회에서 보수니 진보니 좌파, 우파, 문파, 비문파 뭐 이런 구분조차도 이제 별 의미를 못 가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권력이 되느냐,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라. 이제는 나이를 가지고도, 젊으냐 늙으냐 나이를 가지고도 이게 권력이 되겠나 아닌가, 솔직히 그 계산의 요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언론의 야릇한 계산 속에 올라타서 변혁이니 개혁이니라는 이젠 귀에서 신물이 나는 이 언어로 포장을 해봤자 그 본질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정당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탕류에 그대로 휩쓸릴 뿐, 이러한 탕류를 거스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사조차 없는 그런 정당들, 오히려 이 탕류를 더욱더 탁하게 만들 뿐인 그런 정당들이 왜 이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가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까?
정당 공천 안 받은 대통령 후보면 어떻고 국회의원 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글쎄 우리보다 먼저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한 지 오래됐고 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무정당에 대한 실험이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 이러한 총체적인 아노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대할 것은 자연이 숲의 천위를 다 하고 나면 그 끝에서 다시 자연 발화를 해서 산이 홀라당 타버리고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나무에 싹이 트는 그런 순환을 하듯이 이 사회도 홀라당 타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자꾸 가슴에 침입니다.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곳에 이르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궁, 즉 통이라고 했죠. 그러한 선조들의 가르침에나 희망을 지금 걸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닌 인간들이 세상을 휘두르는 때에 인간으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 되지요. 이육사 선생께서 목 놓아 부르던 초인이 그립습니다. 그 초인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앞에 한 초인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희망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인지